초등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저희가 지금 기본편을 하고 있지요. 근데 19강으로 연결해서 가볼게요. 19강, 20강, 21강까지 갈 거예요. 저희 동학농민운동과 가보 을미개혁에 연결돼서 가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무엇인지, 갑신정변 이후에 일부 양반과 지방관리의 행포가 계속되니까 농민들의 생활은 점차 어려워짐이 느껴지고, 동학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농촌을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다. 주도 세력은 어디예요?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은 누구를 지도자로? 전봉준. 자,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 나갑니다. 지금 연결된 건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의 개혁안. 탄간오리 못된 양반은 그 죄를 조사하여 벌한다.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정해진 세금 이외에 잡다한 세금을 폐지한다.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엄히 벌한다.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같이 가요. 동학농민운동, 직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안을 실천한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탄간오리의 행보가 심해지자 농민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어요. 한때 동학농민군은 직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실천하였지만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은 실패했네요. 그죠?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 전봉준. 그럼 녹두라고 불렀대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서 녹두라는 말이 붙은 거래요. 근데도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거지요.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연결되는 거니까 이것도 알아야겠네요. 원기둥에 따라 이렇게 이름을 돌려서 적은대요. 누가 봉기의 주모자인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뺑뺑뺑 돌려서 쓰게 한 거예요. 자, 가보개혁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가보개혁은 지금 보는 것처럼 1차, 2차로 연결돼서 갑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을 뭐를 보냐? 김홍집 내각이 최고 정책 의결 기구인 궁국 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을 추진합니다. 정치 내용을 봐볼게요. 청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능력 위주의 관리를 뽑는다. 세금을 화폐로 징수하고 화폐제도를 시행한다. 도량형 통일한다. 길이, 무게, 부피 같은 거를 이제 합쳐서 통일한다는 얘기예요. 신분제, 연좌제를 폐지한다. 과부, 남편이 죽었어도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혼하였던 여성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조혼, 금지.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지요. 경제적 어려움도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금지. 자, 이런 식으로 가보개혁. 근데 백성들의 반발이 조금 컸대요. 그래서 다시 2차 가보개혁. 자, 1894년, 1895년으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징 봅시다. 홍범 14조 개혁안을 발표해서 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힌다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봅시다. 또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배경,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지요. 고종과 명성황후에서 일본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지요. 조선의 친러시아 정책의 위기를 느낀 일본이 여우사냥이라고 말을 해요. 비밀 작전이에요. 경복궁에 침입해서 누구를 살해해요? 명성황후. 그리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려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을미개혁을 우리가 추진하네요. 여기서 보면 1895년에 무엇이 나오냐? 단발령, 성인 남자의 상투를 자르게 하는 거, 그리고 태양령, 그리고 반발, 여기 써져 있죠. 그리고 결과, 불안해진 고종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임금이 피난을 가는 거를 파천이라고 합니다. 문제풀이 같이 가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네요. 백산 직결, 황룡촌 전투,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 지금 이게 아까 말했던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왔었던, 여기 보이지요? 그림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 직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안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것도 나왔어요. 문서 동그란 원 모양으로 해서 이름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거 뭐라고 했죠? 사발통문. 이분이 전봉준이라고 했지요. 그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직강소 설치, 4대 강령, 그리고 여기서 승리를 거두었대요. 한성조약은 아니겠네요. 계속 나오네요. 직강소. 가보개혁 나오네요. 과거제 폐지하고 도량령 통일하고 신분제 폐지하고 세금을 화폐로 징수하는 거. 가보개혁. 자, 과거제가 폐지되었다는 말 알지? 이제 연결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네, 그 다음 거 폐지된 후의 내용들. 을미개혁 거. 태양력, 채택.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 을미사변, 아간파천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연대가 라로 연결해서 가면 되겠네요. 자, 20강으로 연결해서 가볼게요. 자, 이제는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협회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연결해서 같이 가볼게요. 독립협회에 나오네요. 아간파천 이후에 외국의 경제 침탈이 심해지자 누가 귀국을 했나요? 서재필. 지금 여기 서재필 얼굴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재필이 귀국해서 개화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관료를 중심으로 뭐를 설립했어요? 독립협회를 설립했어요. 다 독립협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먼저 뭐를 발행했죠? 독립신문이요.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문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의회 설립하고 해산하고. 자, 대한제국도 나옵니다. 1897년이에요. 다시 고종이 다시 들어왔네요. 독립협회와 국민의 요구로 1년 만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에요, 돌아오고 고종은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일제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민을 보여주고 싶어 했대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서양식 군복을 입은 고종의 모습이 나오겠네요. 국호를 뭐라고 한다고? 대한제국.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황구단 이렇게 생겼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종은 대한제국을 세우고 황제 즉위식을 올려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임을 선언했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무개혁이라 하면 원칙이 있는데 구본 신참의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연결해서 또 가볼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 신문이 나오네요. 뭐예요? 한성순보. 자, 그 다음에 장지연의 시야 방송되고 가면은 황성신문.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황성신문.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는 이화학당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초의 관립학교 하면 유경공원이에요. 이것도 듣고 있어 봐야 돼요. 그 다음 거. 근대식 병원으로 얘기하면 광해원이에요. 지금은 제중원. 우리의 우체국 담당하는 우정총국.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의 근대 문물의 일상생활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나가 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거, 가상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근데 문물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수원 화성이 나왔네요. 글지요. 그거 놔두고 서재필이 창간하였다. 그러면 독립신문. 네,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만민공동회가 열렸다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러면 독립신문이 연결되니까 독립문의 건립이 연결이 되겠네요.
독립문은 청해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자주 독립의 의지를 높이고자 이 단체가 무슨 단체가? 독립협회. 지금 여기 연결해서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재필이 설립하였다라고 연결하면 되겠네요. 고종이 다시 왔지요. 황궁.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황제 즉위식 한 곳은 어디예요? 환구단. 자, 서양식 병원 나왔네요. 우리의 첫 번째 서양식 병원. 광해원. 여기다 독립문을 세우고 옛 모화관을 고쳐 독립관이라고 말했다.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곳이네요. 지금 여기 말하네요. 지금 정부 대신 참여한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육조를 결의하고 지금 여기에서 연결돼서 말하고 있네요. 만민공동회. 이것도 알겠네요. 최초의 근대 우편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 우정총국. 이렇게 연결해서 또 가볼게요. 21강으로 가볼게요. 자, 국권의 피탈과 국권 수호운동이에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가기 전의 내용이에요. 을사늑약이 나왔네요. 을사늑약의 체결 내용 알아야 돼요. 자,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덕수궁 궁정정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했대요. 우리의 뭐를 빼앗겼나요? 외교권.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했지요. 그리고 이제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됐네요. 일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네요. 그 다음 거. 국권이 피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제 항일의병운동이에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지금 연도순이 이렇게 나와요. 1895년, 1905년, 1907년. 우리가 식민지로 가기 전까지 계속 의병 활동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여성의 의병도 있었다는 거. 윤희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국권 수호운동 연결해서 가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많이 봤던 분이 나오네요. 안중근. 안중근에 관련돼서 한번 같이 나가볼까요? 안중근 한번 봐봐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009년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를 빼앗는 데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어요. 체포된 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거의 정당성을 떳떳이 주장하며 감동을 주었대요. 아,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는 정확하게 자기는 왜 죽였는지를 당당하게 말을 했대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죠? 그리고 1910년에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처형당했네요. 그러지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안중근도 많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애국 개몽운동을 엽니다. 국채보상운동도 나와요. 우리의 국민의 힘으로 일본의 진 빚을 갚자. 근데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애국 개몽운동 단체가 있어요. 자, 보안의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그거 관련된 것만 보안해요. 신민회 되게 많이 나와요.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타, 이승훈 등에 의해서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이분들의 활동을 봐봅시다. 민족교육실시,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리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 운영하고 이렇게 신흥 강습소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우리 역사와 우리말 연구도 주시경, 신채호 보면은 알겠네요. 문제풀이 해볼게요. 광무 9년 11월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결되는 거 무슨 조약?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조약? 을사늑약으로 연결해서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 자, 평면 출신의 의병장 누구? 신돌석. 자, 여기에서는 영국 신문 기자 맥컨지가 찍은 의병의 부대 모습이래요. 그럼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의 모습은 정미 의병의 모습이거든요.
이거의 결과로 날려준 거는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필요가 없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니까. 양기탁과 배대리 창간한 뭐 대한매일신보. 똑같이 또 나오네요. 대구에서 태워진 국채보상운동 기념비례. 이거 관련된 거 어디서 언론의 지원을 받았어요? 대한매일신보. 이또 히로구미 나오면은 안중근 연결 바로 돼야 돼요. 황무지 개강권 얘기 나오면 보안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자, 안창호 나왔네요. 안창호 연결하면은 지금 여기서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하면 신민회예요. 신민회 활동들을 알아야 돼요. 신흥 강습소 설립,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리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 운영, 오산학교 뭐 이렇게 연결돼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태극서관, 자기 회사 운영 이렇게 연결해서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 관련된 거로 해볼게요.